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편하게 운전을 하면 이제 순간 욕이 나오는데 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욕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할 수도 있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감정을 그냥 자기 혼자 표현을 하는 걸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서 도로 위에 전체적인 공공에 위협을 줄 만한 어떤 상황이 적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계점에 있는 게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자, 보복운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바꿨어. 운전을 그따위로 해. 고의를 가지고 괴롭힐 보복. 보복이라는 게 이제 안갚음이잖아요, 안갚음. 복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보복, 안갚음의 고의, 목적, 의사를 가지고 그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서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추월을 해서 급제동을 해서 끽끽 하면서 나가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서 밀어치기식으로 운전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이제 좀 심해지면 차량 창문을 열고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주먹까지 나가게 되고 폭행, 차량 자체를 부신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대체적인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이에요. 특히 이제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거, 그리고 보복, 안갚음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특정인을 상대로 보복의 고의가 인정이 되면은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가 있어요. 꼭 반복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죄라는 죄명이 있는 건 아니고,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을 나눠서 특수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이런 식으로 형법에 특수가 들어가는 몇 가지 죄들이 있거든요. 상해, 폭행, 협박, 손괴 이런 행위 태양에 맞으면 그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상해죄로 처리될 수도 있고 특수폭행죄하고 특수손괴죄가 같이 처벌될 수도 있고. 참고로 이 특수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렇게 폭행, 상해, 손괴할 때 성립하는 건데, 이 자동차가 보복운전의 상황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복운전과 구별 개념으로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이런 게 난폭운전이라고 열거가 돼 있어. 몇 가지 항목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그 다음에 뭐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이게 이제 경적 크락션 계속 울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난폭운전이 되려면 한 번만 빵 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빵빵빵빵빵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난폭운전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적을 울릴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또 문제가 안 돼요. 여러 번 울려도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고 있는데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열거된 항목의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1개의 행위라도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해요. 자, 말씀드렸듯이 보복운전은 한 번만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보복운전이라고 법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열거가 돼 있어. 이런 게 난폭운전입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폭운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도 성립되고, 보복운전은 처벌 근거가 형법에 있죠. 형법에 있어서 보복운전죄라는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협박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형법에 따라서 법정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거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을 하면은 처벌된다고 도로교통법에 형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옵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보시고, 사실 생각보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참 놀란 게 요 보복운전으로 돼가지고 입건이 돼서 재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대체로는 구약식, 약식으로 오는데 벌금이 이제 금액이 만약에 뭐 400만, 50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무죄를 다퉈보고 싶다. 왜냐면 이게 나는 보복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된 건데, 그리고 딱 한 번 그랬고 잠깐 그랬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위협감을 특별히 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피해를 당하신 쪽에서 고소를 하면서 기소까지 돼서 이렇게 됐을 때 법정에서 무죄를 좀 다퉈볼 수 있느냐, 정치재판 청구를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보복운전으로 뭐 특수상해, 특수폭행 이렇게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기소됐는데 법원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복운전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으로 입건이 돼서 기소까지 됐다고 했을 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전과자가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나 벌금 내고 끝내겠다 이걸 넘어서서 신분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 돼요. 전과자가 되면. 그걸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퉈봐야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